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일 태국 뉴스입니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면서 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 중인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한 3단계 응급 대피 플랜을 전격 가동합니다. 정부는 전면전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상황별 맞춤 대응에 나서는데요. 공항 이용이 가능한 초기에는 민간 전세기를 우선 투입하고 위험도가 높아져 민간기 운항이 어려워질 경우 공군의 C-130 수송기와 에어버스 A319 등 군자산을 즉각 투입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3만 명, 이란의 500여 명의 태국인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정부는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를 최우선 대피 대상으로 분류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제3국 경유 노선까지 검토하며 무사 귀환의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태국군 장병이 지뢰를 밟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국경 지대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태국 육군은 수린주 국경 인근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제233보병 중대 소속 장병 한 명이 지뢰 폭발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군 당국은 과거 캄보디아군이 해당 지역을 무단 점거했다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밀 수색과 제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군의 중국산 장거리 다연장 로켓 배치 설과 관련해 태국 육군은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동 정황은 없지만 만약 캄보디아가 전략 화기를 동원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캄보디아 내륙의 핵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등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태국 군 당국은 현재 접경 지역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면서도 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태국 총선에서 혁신을 표방하며 주황색 물결을 일으켰던 국민당이 예상 밖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렌지의 일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립학자 아사당 용락은 국민당이 온라인상의 열광적인 여론에만 갇혀 실제 바닥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점을 패배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는 이분법적인 태도가 중도층의 피로감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이라는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비 삭감과 군 개혁만을 고수한 이상주의적 안보관이 결정적인 패착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국민들은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아누틴 총리와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타나톤이나 피타 같은 스타 정치인의 부재와 타협 없는 극단주의 행보가 겹치면서 결국 경제 회복과 안정을 원하는 온건층의 외면을 받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안보 위기 속에서 이념보다 생존을 우선시한 민심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의 제1야당인 국민당이 창당 1년여 만에 정당 해산과 지도부익, 대거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전대미문의 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최근 국민당이 외부 인사와 부적절하게 유착되어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청구서와 함께 부적절한 인물을 공천해 공공도덕을 해쳤다는 내용의 해산 청구서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특히 국가반부패위원회가 국왕모독제 개정을 추진했던 나타퐁 당대표와 시립가냐 부대표 등 전 현직 의원 44명에 대해 윤리 규정 위반 결정을 내린 점이 치명적인데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은 향후 10년간 정계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유력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법적 족쇄에 묶이면서 현재 당내에서 유일하게 법적 논란이 없는 정책 전문가 위아육 부대표가 제3의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신인 전진당에 이어 또다시 해산의 길을 걷게 될지 태국 정계는 지금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중동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태국 경제에도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즉각 경제 워룸을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며 촉발됐는데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폐쇄 위기감이 커지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향후 12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격상했습니다. 모든 유류의 해외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60일 분량의 비축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전력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국내 가스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광과 물류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수원 나품과 푸켓 공항을 중심으로
중동 유럽행 항공편 100여 편이 무더기 결항했고 의료 관광의 큰손인 중동 부호들의 발길도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 등에 체류 중인 7만 7천여 명의 자국 노동자 안전을 실시간 점검하며 유사시 대규모 후송 작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동발 전면전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이 유례없는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금값은 단 하루 만에 1,450바, 우리 돈으로 약 6만 7천 원이나 수직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2일 오전 태국 금거래업 협회에 따르면 개장 직후 금값이 무려 5차례나 연속 상향 조정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순금 판매가는 1바당 7만 9천 바선을 돌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8만 바, 판화 약 371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러한 폭등은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 제5차 중동전쟁 우려가 확산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5,300달러를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주요 금방에는 차익을 노려 금을 팔려는 시민들과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몰려 대혼잡을 빚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동의 군사적 충돌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주 내에 1바당 8만 5천 밭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이른바 짝퉁 상품과의 전쟁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태국 지식재산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라자다와 쇼피, 틱톡숍 등 주요 이커머스 채널에서 1,600건이 넘는 불법 판매 사례를 적발해 차단했는데요. 의류와 가방은 물론 가전제품과 음원 저작권까지 단속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단순한 판매 페이지 차단을 넘어 대규모 비축 창고와 유통 거점을 직접 타격하는 윗선 뿌리 뽑기 방식에 집중됐습니다. 그 결과 압수된 물품은 47만여 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6%나 급증했으며 전체 피해 규모액은 1억 8,300만 밭, 우리 돈 약 85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불법 영화 스트리밍 사이트와 복제 콘텐츠, 시청용 기기 유통 조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급습이 이어졌습니다. 오라몬 지식재산국장은 올해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고 대형 유통 조직에 대해 더욱 단호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최대 공휴일 중 하나인 마카부차테, 즉 만불절을 맞아 내일 하루 태국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태국 고속도로공사는 내일인 3월 3일 화요일 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방콕 시내외를 잇는 주요 3개 노선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찰룸 마하나콩과 시락, 그리고 우돈 나타야 고속도로 등 총 63개 요금소 구간입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공휴일을 맞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물가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3일부터 태국 전역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여름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 기상국은 3월 3일부터 6일까지 중국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강력한 대기 불안정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풍은 동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방콕 등 수도권과 중부, 북부 지역까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강한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불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나 벼락이 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상당국은 폭풍이 불 때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노후한 건물이나 대형 나무, 광고판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과수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축사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국이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전문 매체인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2026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순위는 단순히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건축적 아름다움과 도시 계획, 창의적인 문화 에너지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인데요. 태국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생활비와 높은 삶의 질을 동시에 갖춰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독창적인 불교 사원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 미학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방콕 디자인 위크 등 국제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아시아 디자인의 허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14위를 기록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 단 두 곳만이 22권 내에 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국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자적인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북부 로이 지역에서 새벽 시간 고무 수액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야생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야생동물보호구역 관리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쯤 고무나무 농장에서 작업 중이던 68살 통담씨가 갑자기 나타난 야생 코끼리를 피하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통담씨는 급히 인근 오두막으로 대피하던 중 코끼리에게 붙잡혔고 가슴 부위 등을 심하게 눌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코끼리의 발자국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는데요. 당국은 최근 먹이를 찾으러 민가 인근 농장까지 내려오는 야생 코끼리가 많아진 만큼 새벽이나 야간 작업 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관광객 급증에 중동발 항공기 결항 사태까지 겹치면서 태국 내 주요 공항들이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 기민국이 보안 강화와 대기 해소를 위한 10대 특별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완나품과 푸켓 등 주요 공항은 하루 입국자가 최대 8만 명까지 치솟은 상태인데요. 특히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여파로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공항 내 체류객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이민국은 중동 분쟁 관련 안보위에 인물과 국제 범죄 조직의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크 시간대 대기 시간이 최대 50분까지 길어지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철저한 검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민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모든 심사 창구를 100% 가동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심사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 여파로 영공이 폐쇄돼 제때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에게는 오버스테이 벌금을 면제하고 30일간 체류를 연장해 주는 포용적인 조치도 병행합니다. 이민국은 안보를 위한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여행객들의 양해를 구하며 입국 전 온라인 정보를 미리 입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태국의 대표적 휴양지인 파타야 관광시장에도 차가운 불황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고 전쟁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파타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중동과 유럽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핵심 고객층인 중동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현지 식당과 받은 관련 업소들은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항공보안 강화와 영공 폐쇄 여파로 수입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앞날이 막막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인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일정을 단축해야 할지 고민하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파타야 관광 산업의 도미노 타격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에서 중동과 유럽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자국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한 인도인 남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파타야 경찰서는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20대와 30대 인도인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파타야 식당에서 일하면 높은 월급과 체류비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인도 여성들을 태국으로 입국시킨 뒤 여권을 빼앗고 호텔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외부 연락이 차단된 채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됐으며 거부할 경우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감금 열흘 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근 식당에 도움을 요청하며 극적으로 탈출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피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최근 SNS를 이용한 해외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며 여권을 요구하는 제안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팡안에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거액의 불법 성매매를 해온 우간다 출신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관광경찰은 코팡안의 한 비밀 안가를 급습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30대와 20대 우간다 여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뒤 소지품이 사라졌다는 한 외국인 관광객의 제보로 시작됐는데요. 조사 결과 이들은 메신저 앱을 통해 은밀하게 고객을 모집해왔으며 불과 2달 만에 우리 돈 4,6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 평균 수입이 약 2,3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 이들은 하루 평균 3에서 4명의 관광객을 상대하며 벌어들인 돈을 모두 고국으로 송금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성매매 및 불법 광고 혐의로 입건하고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강제 추방과 함께 향후 태국 입국을 영구 금지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는 외국인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타야에서 영국인 셰프의 집을 습격해 거액이 든 금고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외국인 강도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파타야 넝푸르 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복면을 쓰고 침입해 현금 200만 바시 든 금고를 훔친 혐의로 외국인 남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도주 과정에서 차량을 3번이나 바꿔 타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길가에 버려 혼선을 주고 중간에 금고를 강제로 열어 돈을 나누는 등 마치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이 된 영국인 셰프가 집을 사기 위해 거액을 인출했다는 정보를 일당이 미리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거된 용의자 중 한 명은 키가 2m에 달하는 거구의 흑인 남성으로 확인됐으며 평소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지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CCTV 정밀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이동 경로를 완벽히 파악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국적과 범행 전모를 밝혀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세계 최고의 모터사이클 축제 모토GP 2026 시즌 개막전이 열린 태국 부리람에서 아주 이색적인 경주가 펼쳐져 전 세계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태국 부리람 창 인터내셔널 서킷에서는 본 경기에 앞서 세계 정상급 라이더 22명이 태국의 상징인 3년차 뚝뚝을 타고 달리는 뚝뚝 챌린지가 열렸습니다. 마크 마르케스와 프란체스코 바냐이아 등 전설적인 월드 챔피언들이 고성능 머신 대신 화려하게 꾸며진 뚝뚝에 몸을 싣고 서킷을 누비는 진풍경이 연출됐는데요. 가죽 슈트를 입은 선수들이 뚝뚝으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모습에 관중석에선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챌린지의 우승은 호주의 잭 밀러와 터키의 토프락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태국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뚝뚝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태국 그랑프리만의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뽐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태국으로 향하려던 항공기 안에서 태국인 부부가 막무가내 난동을 부리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이륙이 40분 넘게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SNS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탑승 전부터 돈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더니 기내에서도 고성방가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남편은 통로를 서성이며 주변 승객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나도 돈 내고 탔다며 적반하장식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기장은 결국 이들의 강제하기를 결정했는데요. 공항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과정에서도 난동은 계속됐고 결국 기장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대만에서 일하다 귀국 조치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에티켓조차 없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만 경찰은 이들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